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표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국교회 연합기관을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이 대표는 한국교회 총연합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차례로 방문하고 의료대란과 저출생 현상 등 사회 현안에 대한 기독교계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각 교단 총회를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개회부터 혼란스러웠던 예상통합총회 제109회 정기총회에서는 관심을 모았던 목회 세습 방지법을 삭제하자는 안을 논의했는데 총대들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여신도 성폭행과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은 기독교 복음선교회 교주 정명석이 항소심에서는 징역 17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교회를 소개하는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오늘은 사각지대에 놓인 자립준비 청년들을 돕고 있는 높은 듯 덕소교회를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한국교회 총연합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차례로 방문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의료대란과 저출산 현상 해결을 위한 교계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양대 연합기구를 차례로 방문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장종현 대표회장은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교회에 돌봄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법제화에 나서달라며 의료대란도 민주당이 적극 나서 합의점을 찾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목사라고 그러면 영혼을 다루는, 영혼의 생명을 다루는 목사님이거든요. 그 양떼를 두고 떠난다 그러면 목사의 사명이 끝난 게 아니냐. 민족을 위해서 의료, 자퇴나 동성애나 저출산 문제를 이것을 민주당에서 뭔가에 앞장서서 해나가면은 정말 그같이 국민이 좋아할 거 다 좋아할 것 같아. 이 세 가지는. 장종현 대표회장은 또 종교적인 문제를 떠나 동성애 문제는 아직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의료 대란과 관련 장종현 대표회장을 비롯한 종교계 지도자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달라며 저출산 현상 극복을 위해 교회가 시행하고 있는 좋은 사업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오히려 의료 대란 문제, 의료 위기 문제는 좀 종교계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정보다 긴 시간 한교총을 예방한 이재명 대표는 장종현 대표회장에게 축복 기도를 부탁했고 장종현 대표회장이 이 대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한교총 예방을 마친 이재명 대표는 곧바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종생 총무를 만났습니다. 교회협의회 김종생 총무는 이재명 대표에게 접경지역 철조망으로 만들어진 십자가를 건네며 우리 사회 정치 양극화와 국론 분열의 답을 십자가에서 찾아보면 좋겠다고 조언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정치나 모든 사회의 양극화의 원인이 이 분단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이 분단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해서 곳곳을 이렇게 나누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잖아도 좀 무거우실 텐데 십자가에다 이 철조망을 좀 얹으면 결국 이게 우리들이 풀어가야 될 우리들의 과제가 아닌가. 아마 그 답을 십자가에서. 이재명 대표는 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에서 상을 받은 경험을 이야기하며 100주년을 맞은 교회협의회가 우리 사회 민주화와 인권, 통일운동에 힘써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어 상대방과 타협하고 존중하는 정치가 실종됐다며 국정의 정상화를 위해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사실 타협이거든요. 존중 타협. 존재를 인정하는 거죠. 요즘은 그게 잘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전쟁의 본질은 상대를 절멸시키는 거고 정치는 상대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상대를 부정하죠. 없애고 싶어요. 거기서 모든 문제가 왔어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교계연합기관 방문에는
박찬대 원내대표와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 민주당 조찬기도회 회장 송기현 의원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기독교 복음선교회 JMS 정명석이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됐습니다. 대전고법 형사 3부는 오늘 준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결정적 유죄의 증거로 쓰인 피해자의 모금 파일에 대해 당시 현장 상황을 녹음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지만 원본 파일과 증거로 제출된 복사 파일들 간 동일성, 무결성을 입증할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이 사건과 별도로 정 씨는 항소심 재판 중인 지난 5월 여신도 2명을 유사 강간하거나 추행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된 상태입니다. 각 교단 총회를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올해 유난히 혼란스러웠는데요. 관심을 모았던 목회 대물림 방지법 삭제는 총대들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보도에 이승규 기자입니다. 총회 개회 전부터 장소 문제로 혼란을 겪었던 예장통합총회는 결국 창원 양곡교회에서 제109회 총회를 개회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목회 대물림 방지법 삭제는 총대들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예장통합총회는 지난 2013년 목회 대물림 방지법을 제정했지만 이후로도 이 법안의 폐지 또는 수정을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헌의안을 올렸습니다. 지난 2021년 제106회 총회에서는 담임 목사가 은퇴한 지 5년이 지나면 아들에게 목회 대물림이 가능하도록 시행 규정안을 내놨고 지난해 총회에서는 교인 80% 이상 원하면 목회 대물림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헌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총대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올해는 아예 개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목회 대물림 방지법을 삭제하자는 안을 내놨지만 총대들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목회 대물림 방지법은 교회주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법이라는 여론이 더 우세했던 겁니다. 예장통합총회는 이와 함께 교단 최초로 인공지능 시대 목회자 윤리선언을 제정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는 인공지능은 인간의 생명을 훼손하지 않는 대체제 대신 보완제로 활용해야 한다며 인간의 본성과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을 감시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통제와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목회 분야에서 활용도가 크다고 판단해 진정성 있는 활용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는 지난 2019년 준공한 총회 창립 100주년 기념관 건축부채 15억 원을 사회봉사부 재난구호 기금에서 차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는 부채 15억 원에 대한 이자로 매달 620만 원 정도를 상환해오다 최근 이를 갚지 못해 은행으로부터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총대들은 재난구호도 중요하지만 총회가 재정적으로 흔들리면 재난구호마저 흔들릴 수 있다며 건축 부채를 갚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생활 의혹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김의식 목사에 대한 전 총회장으로서의 예우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기 전까지 임원회의 모든 과정을 일임하기로 했습니다. 총대들은 총회 폐회 직전 김의식 직전 총회장의 권한을 포함한 진경 총회장의 직무에서 배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기 전까지 결정을 유보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법자문위원 이진구 목사도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게 아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이를 처리하면 법적인 시비에 걸릴 수 있다며 일단 임원회에 위임한 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걸 총회장은 전 총회장으로서 맡아야 하는 모든 직책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강력하게 권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각 지역교회의 선한 사역을 소개하는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오늘은 사회복지시설의 보호 종료로 홀로 서기를 해야 하는 자립준비 청년들을 돕고 있는
경기도 남양주 높은 뜻 덕소교회를 찾아가 봅니다. 최종우 기자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와보읍 도곡리에 자리한 높은 뜻 덕소교회.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를 지향하며 덕소 지역의 청소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설립 당시부터 학교 공동체와 동행하고 있는 것. 높은 뜻 교회가 처음부터 시작한 때가 2001년도에 남산에 있는 승희 여자대학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분립을 해서 서울시 도봉구에 있는 정의여자 고등학교에서 높은 뜻 정의교회로 있다가 또 이곳에 이제 덕소고등학교로 와서 높은 뜻 덕소교회가 이제 되었죠. 그러니까 항상 젊은 학생들하고 늘 함께 있었습니다. 학교에서의 사역은 학생과 교사들을 섬기는 일입니다. 덕소고등학교하고 협력을 해서 이제 학생들 섬기는 일을 중심으로 해왔습니다. 덕소고등학교가 학생들이 한 800명 정도 되는데 그 학생들 신앙 증진을 위해서 교목실을 돕고 또 이렇게 서포트하고 또 그 아이들을 위해서 선생님들을 위해서 매번 이렇게 기도하고. 학교 사역으로 청소년들과 가까워진 높은 뜻 덕소교회는 보육시설에서 자란 자립준비 청년들의 어려움을 알게 됐습니다. 고등학교의 학생들을 섬기는 것과 학교 외에 또 어떤 청소년들을 섬길 수 있는가 고민을 할 때 자립준비 청년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마음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 청소년 선교부의 시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2년 전부터 시작된 자립준비 청년 섬김 사역. 교회 안에 30명의 봉사자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매월 30명의 청년들에게 생활 필수품과 음식을 지원하고 손편지 등을 통해 정서적 지지자가 되고 있습니다.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상담할 수 있는 사람. 자립준비 분들에게 경제적인 지원도 많이 필요하고 하겠지만은 무엇보다도 나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집을 구할 때, 일자리를 구할 때 등등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 상담하고 상의해 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누군가가 가장 중요하고 절실한 필요가 아닌가. 그래서 봉사자들은 청년들의 필요에 맞춰 전문 교육을 받고 멘토링 사역에 뛰어들었습니다. 전문 코치 자격을 취득하고 멘토로 활동하고 있는 이은호 집사. 봉사자들의 멘토링 사역을 통해 자립준비 청년들이 꿈을 찾고 있다고 말합니다. 뭐 대학 진학이라든지 이런 걸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금 이제 자기가 이제 약간 그 디자인 공부, 만화 같은 거 하는 친구인데요. 그걸 어떻게 해서 그걸 직업화할까 이제 그런 궁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같이 이제 그룹으로 멘토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제안을 해가지고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하시는 방법이 있고 그거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는 걸 잘 알려줘가지고 이제 그 친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은호 집사의 또 하나의 바람은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 혼자서 무언가를 해야 하는 거.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들을. 그런데 사실은 혼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데 이제 그거를 알려주는 하나의 제 도구로서 제가 같이 옆에 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높은 뜻 덕소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보육시설 신망원. 박명희 원장은 교회의 관심과 지지가 큰 힘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아이들이 여기서 나가면 굉장히 막막하고 또 외롭고 또 불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혼자 홀로서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항상 이렇게 기도를 많은 분들이 같이 해주시고 또 이 아이한테 직접 연락을 해서 따로 만나서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한다든지 이런 얘기 할 때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저도 진심으로 감사하게 되거든요. 경기 지역에 3,000명이나 되는 자립준비 청년들. 오대식 목사는 자립준비 청년들에 대한 교회의 돌봄이 절실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냥 얼마 지원해주고 알아서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복지의 전부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그 각 지역 교회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저희 교회도 그런 부분에 연결이 돼서 지금껏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흩어져 있는 그 경기도의 많은 자립 준비 청년들을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효과적으로 멘토 역할을 해주는 게 제일 좋거든요.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적 지원뿐 아니라 그들의 삶을 함께 걸어줄 진정한 동행입니다. CBS 뉴스 최종호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대구 경북 출산돌봄위원회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제1회 출산돌봄 순회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장통합총회 김영걸 신임총회장은 포항 동부교회에서 취임 예배를 드렸습니다. 대구 경북 출산돌봄위원회가 출산돌봄 순회 예배를 대구 대흥교회에서 가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역사를 이루려고 하는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이 땅이 복음으로 충만하고 또 사랑으로 충만하고 어린이도 충만하고 생존하고 번성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배에서 김진호 CBS 사장이 강사로 나서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존립에 대한 문제라며 출산율을 올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교회임을 강조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신임총회장 김영걸 목사의 취임 감사 예배가 포항 동부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김영걸 신임총회장은 지난 2003년부터 포항 동부교회를 담임하면서 포항시 기독교교회연합회 회장과 포항 성시화운동본부 대표본부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이사장과 포항 CBS 운영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청주 좋은교회가 청주의 기독 청소년을 위한 제1회 청주 청소년 찬양팀 경연대회 워십 어게인의 예선을 치렀습니다. 이날 예선엔 청주 서문교회와 청북교회, 상당교회 등 모두 11팀의 청소년 밴드가 경연을 펼치며 은혜로운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쌀쌀한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6도에서 18도, 낮 최고기온은 17도에서 22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